코로나 방망이 대신 팬의 등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시사토크 견제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을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이 좋아하는 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어떠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 활동이 제약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가뜩이나 봄이란 계절 자체가 좀 연년이 짧아지고는 있지만 올해는 좀 유독 아쉽게 지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좀 다만 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 덕분에 미세먼지 없는 이 봄을 만끽한 게 지금 몇 년 만인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분은 좀 상당히 좋았던 네.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언론으로서는 1월 달부터 뭐 정치적 행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너무 바쁜 생활을 지냈거든요. 좀 마음의 여유를 갖자고 하니까 벌써 5월 달에 지나가고 다음 6월 여름이 온다고 하면 또 어떻게 바쁜 생활이 바뀔지 또 좀 걱정이 될 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일상이 지금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면 어떤 점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본다고 하면 네. 야외 활동에 제약이 많아지다 보니 그 야외 활동이라고 하면 이제 우선 저희 언론으로서 이제 저녁 식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 시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단대라든지 신정호라든지 일단 답답할 때 많이 걸었어요. 정말로 미세먼지가 없어서 걷다 보면 맑은 하늘에 심지어 밤에는 이 별까지 보이더라고요. 저 살면서 한 20년 만에 천안에서 별을 본 게 처음이지 않았나. 참고로 알아보니까 그 우리나라 올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이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게 132회라고 해요. 1월부터 4월까지. 하지만 작년 한 해는 얼마였느냐? 같은 기간 동안 630회였답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이 줄어들었고 그만큼 공기가 좋아졌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변화라고 하면 뭐 아까 이 기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외 활동이 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남게 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내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남는 게 저희가 한 예전부터 계속 노력은 해봤거든요. 생활비를 좀 줄여보자 그렇게 노력해도 못했던 거를 코로나가 이 어려운 걸 해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이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될지 좀 고민은 많이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체육관을 다니는데 가면 제가 수업을 듣는 그 타임에 수강생이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관장님하고 저하고 1대1로 수업을 하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좋았지만 이 또 사회적인 이 경기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착잡한 모습을 좀 어려운 모습을 좀 현실적으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코로나19가 조금 진정되면 그럼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두 분은? 올해는 정말로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 코로나가 그 세계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가족들과 울릉도라든지 독도라든지 제주도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스포츠를 보러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개막은 했지만 그래도 무관중 경기였잖아요. 그래서 좀 빨리 이 관중들도 얼른 좀 들어와서 저도 가가지고 한번 그 열기를 좀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우리 아산 축구단 이제 개막식 때 네. 보니까 그라운드 안에 이 서포터분들이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서 북을 들고 가가지고 목청껏 응원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중계 화면에도 잡히고 그래서 좀 잠시나마 이제 좀 첫 개막 경기에서 좀 이슈로 나왔는데 아마 다들 축구를 좋아하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의 이제 공통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이제 사진 뉴스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슈가 됐었는데 아 대단하다 열정이. 또 응원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또 실천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루속히 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원래 일상을 좀 즐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직원도 한 20명씩 있으니 이 직원분들 다 임금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손해액만 억대로 도소매, 숙박, 음식, 취업자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21,700이 감소했다는 정부에서 지급한 실업급여가 한 달 동안 1조 원에 달한다고. 우리 시보다 규모가 더 작고 인구도 적은 포항시 한 55만 될 거예요. 거기가 한 4천억 발행했어요,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는 되긴 했는데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그 확진 사태로 인해서 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요. 위기 단계도 지금 아직도 심각 단계가 유지되고 있잖아요. 5월 6일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제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이 됐잖아요. 네. 근데 생활방역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꽤 했지만 안타깝게도 5월 6일 경기도 용인시 66번 확진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한 결과
5월 2일 날 이태원 클럽을 3곳 정도 방문을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현재 클럽을 통해 가지고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에서 119명으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직접적인 전파 외에도 2차, 3차 전파자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한번 코로나가 대유행이 되지 않나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는 이태원 클럽 관련해서 천안과 아산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뭐 오늘자 기사에서는 이제 인근 공주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직접 다녀온 건 아니고 뭐 확진자하고 접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인데 이게 또 워낙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모르겠어요. 우리 지역에 발생이 됐을지 이것과 관련해서 근데 없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천안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게 2월 25일인데 방송을 기준으로는 100일이 이제 다 돼갑니다. 천안에서는 지난 2월 25일이죠. 그날 3명이 첫 코로나19 확진 판결을 받았고 바로 다음 날 아산에서 부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20명으로 늘었고 그 2주 만에 95번째 확진자까지 나왔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당시 운동시설에 대해서 10곳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작했는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그 95번째까지 확진자가 발생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천안 지역은 줌바 댄스 수강생, 강사 이렇게 위주로 번지더니 100명을 기점으로 해서는 이제 해외 유입 환자로 늘어났고 그러니까 107명 중에 99번째까지는 이 줌바 댄스와 연관성이 있고 100번째서부터는 6명이 다 이제 해외 유입 환자고 한 명만 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당시 이제 줌바 댄스가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했거든요. 역학조사를 보니까 2월 2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17일 만에 이 전국에서 116명이 줌바 댄스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95명이 이제 천안에서 발병을 했던 거고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지금 이태원 클럽도 있지만 이 밀집된 지역에서 감염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 무척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 지역 이 확진자들 이제 전체 통계를 좀 살펴보면요. 천안의 확진자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107명, 그 중에 완치자는 10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산시는 이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10명 모두 완치가 된 상황인데요. 천안 아산을 합치면 총 117명의 이제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이는 충남도 전체로 봐도 충남도 전체 확진자가 143명이거든요. 네. 충남도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충남도의 대부분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천안 아산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만 해도 시의 대응이라든지 뭐 동선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평가를 굳이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초기 우왕좌왕 뒤죽박죽에서 그나마 지금은 다른 지자체보다 고수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천안시의 경우 이제 확진자 발생 10일 전에, 그러니까 2월 25일 발생이 된 2월 15일 전에 그 줌바 댄스 관련 워크숍이 천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지자체에서 너무 허술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 와중에 뭐 75명까지 늘어나는 상황이었는데 뭐 코로나 확진자 4명이 추가 발생이 됐다. 2시간 후에는 다시 이거는 다시 음성이 됐다. 이런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비춰졌고요. 심지어 국민청원에도 천안을 살려달라. 네. 이런 내용의 국민청원까지 올라갔고 그때 당시에 뭐 하루 만에 18,000명이 동의할 정도로 천안시에 대해서 이 천안시의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척 부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천안이 107명이었죠. 아산이 10명이고 하는데 일선 기초자치단체 중에 100명 이상 그 코로나에 대응한 지자체는 천안시가 유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확진자라든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감염병 대응이라든지 이 동선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백서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대비할 수 있도록. 김 기자는요? 저는 일단 평가에 앞서서 이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료진분들한테 그리고 또 자원봉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마음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분들이 정말 큰 노력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분들의 노력하고는 별개로 저는 좀 평가를 긍정적으로 주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107명이라는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 수치를 이제
한번 제가 살펴봤거든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이게 한 몇 위 안에 드나라고 봤더니 경북 경산시가 633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경북 청도군이 142명, 그 다음에 경기도 성남시가 129명, 그 다음에 이제 천안이더라고요. 경북 경산시하고 청도군은 이제 특별한 사안이니까 특별한 케이스가 있으니까 좀 열애로 치더라고 하더라도 경기 성남, 그 다음에 천안 이렇게 봤을 때 이 수치는 정말 높은 수치여서 네. 분명히 좀 어려웠었다. 그리고 이제 발생 초기 줌바 댄스에 대한 뭐 역학조사에 대해서 좀 초기에도 많은 언론들이 강도 높은 역학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실제 시민들의 여론도 그런 거를 주장을 했지만 이뤄지지는 않았고요. 물론 천안시가 이 기초지자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광역지자체처럼 어떤 강제적으로 역학조사를 하기도 어려웠었던 것도 현실적인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이 부재했었던 이런 상황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107명이라는 이 수치로는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중간중간 감안하셔야 될 게 이게 녹화의 기준이라는 점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김 기자나 이 기자 얘기하신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뭐 물론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생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의료진이나 공무원분들이. 근데 저는 이제 초기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꼽자면 이게 그때 기자회견 때 뭐 접촉자 신원 파악 이런 부분이 좀 안 됐을 때가 있었는데 왜 안 되냐. 뭐 다른 지자체는 하는데 뭐 신원조회나 이런 부분이 근데 뭐 지자체 요청을 해도 그 뭐 요청해도 받아들일 조건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기사도 썼지만 뭐 법조계라든지 변호사에게 물어봤을 때는 충분히 현행법으로 가능한 부분이다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능동적으로 임했다면 충분히 초기에 잡는데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까지 확진자에 대한 얘기, 뭐 완치,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주제는 이제 기업 경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핵심이거든요. 두 분도 이제 천안에 살고 계시니까 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뭐 지인들 얘기든 체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좀 의료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제 1차 의료기관이죠. 동네 병원. 매출이 하루 평균 뭐 외란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2월 달에만 한 10% 이상, 근데 2월 달에는 40%까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수치를 찾아봤더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입었던 뭐 대구, 경북이라든지 광주 이 지역을 살펴보니까 월 평균 매출액이 2월 달에는 한 700만 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3월 달에는 3천만 원 가까이 줄었다는 이런 통계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역에서도 의료기관들의 어떤 피해는 상당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병원은 더 어렵겠지만 좀 큰 병원들도 그러니까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오는 것들 때문에 그런 병원을 꺼려서 다른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었던 이야기를 좀 사례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천안 지역에서 모든 분들이 다 어렵지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건 줌바 댄스로 인한 실내 체육시설들이 상당히 타격이 많이 받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한 체육관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분이 이제 불당동에서 체육관 이제 2개를 PT 센터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한 달에 고정 지출이 한 6천만 원씩 된대요. 일단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직원도 한 20명씩 있으니 이 직원분들 다 임금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다 보니까 현재 손해액만 억대로 지금 손실액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거기다 또 매출액도 크다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받지도 못하고 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제가 실제 다니고 있는 체육관의 상황을 보더라도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저 혼자 가서 운동을 하거든요. 여쭤보면은 거의 이 코로나 터지기 이전 대비 한 80에서 90% 정도의 매출 하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하나 더 보태자면 이 대학교 인근의 지역들의 이 상권이 사실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학생들이 방학을 하면서 현재까지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거의 한 반년 정도 죽어버린 도시가 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좀 안서동 일대 이 상권이 좀 많이 위태해진 상황. 뭐 김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또 안서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취재 때문에 가봤는데 뭐 없죠. 뭐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대학가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아니어도 평소에 상권이 돌아가지만 여기는 대학생들 유정도가 거의 100%인 곳이다 보니까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뭐 휴업이라든지 폐업이라든지 또 직장에 잃으신 분들도 꽤 될 것 같아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저희가 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인하기 힘든데 그나마 이제 천안시에서 좀 뽑아봤더라고요. 지난해죠. 같은 네. 3월에는 6천 명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00명이 늘어 7,4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실직자가 늘었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사단법인에서 그러니까 천안뿐만 아니라 충남 전 지역을 한번 이 고용 현황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했던 결과가 있어서 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충남은 어찌됐건 제조업 쪽에 피해가 상당히 컸더라고요. 그 도소매, 숙박, 음식 취업자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무려 2만 1,700명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또 건설업의 신규 채용 감소도 7,000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반전의 침체가 이제 하다 보니까 4월 사실상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녹화일 기준도 있지만 이 산업 동향이라든지 실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3달, 4달 정도 거쳐야지만 완벽한 자료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3월달 나온 자료라고 한다면 4월, 5월을 본다고 하면 앞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더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를 하나 봤더니 4월달 한 달 동안 뭐 정부에서 지급한 실업급여가 한 달 동안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그것만 봐도 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뭐 4월 달에 수치가 그 정도라면 5월이든 6월이든 이게 늘면 늘었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 더 심각할 것 같고요.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다양한 대책을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좀 눈에 띄일까요? 천안시의 경우 이제 무급휴직 근로자와 이제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한 이제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되는데요. 이게 1일 2만 5천 원씩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게 이제 40일간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예산이 이제 40억 5천만 원이 이제 투입될 예정입니다. 뭐 이 외에 소상공인 이제 긴급 생계 지원이 296억 원, 실직자 등 이제 긴급 생활 지원이 113억, 그다음에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 이제 63억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는 긴급 재난 지원금 이거는 국가적으로 주는 거고 네.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생활 안정자금은 역시 천안시를 비롯해 충남도가 전체 다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저소득 그리고 한시적 긴급 복지 그리고 아동 양육 이 부분이 같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어도 조금 평소에 쓰는 용어가 아니니까 낯설기도 하고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내를 잘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또 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대상이 됐는지 안 되는지 충분히 좀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효과가 좀 있어요? 천안시에서 이제 했었던 긴급생활안전자금 이제 신청자들을 보면 총 이제 41,528명이 이제 네. 신청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소상공인으로 이제 매출 하락을 증명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 매출 하락을 증명하지 못했던 분들 모두 다 이제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이제 매출 감소를 증명해서 100만 원을 지원받겠다라고 신청을 하셨던 분들이 17,363명. 그다음에 매출 감소를 증빙하지 못해서 이제 50만 원을 지원을 받겠다라고 한 분들이 이제 14,612명. 여기에 이제 실직자가 1,118명으로 이제 최종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단 신청한 게 이 정도라는 거고 예, 지금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네. 이제 5월 말쯤이면은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될 네. 거로 그래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급이 된다고 하면 소비 심리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동안 가족들하고 외식을 못했던 것 중에 좀 외식을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게 된다면 그만큼 경제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아직은 그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박상돈 시장 같은 경우는 후보 때부터 저도 인터뷰 현장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19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몇 달 뒤가 훨씬 더 걱정된다, 우려된다. 그리고 이걸 해결할 적임자는 본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취임하고 나서 뭐 천안시만에 아까 얘기한 것도 있지만 박상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시 정책에 있어서? 녹화일 기준은 이제 4월하고 5월에 이제 두 차례 추경이 있었는데요. 4월 추경 같은 경우는 뭐 어차피 신임 시장이 손을 댈 수 없었던 부분이고 5월 추경 역시도 이제 뭐 상당히 촉박을 해서 기존에 이제 잡혀 있었던 걸 그대로 가는 거다 보니까 뭐 뭔가 새로운 거를 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시기적으로 너무 짧았다? 시기적으로 좀 예. 부족했지만 취임 직후에 이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 박상돈 시장이 50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를 해라. 이거를 확보를 해서 충남도 보증기금과 협의를 통해서 신용기금하고 충남도 보증기금과 협의를 해서
10배 규모의 기금, 그러니까 즉 5천억대 대출 기금을 좀 마련을 해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히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한번 눈여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업무 보고 당시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천안시에서 각종 현안사항이 많아요. 삼거리 공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700억 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박상돈 시장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700억 원이더니 굳이 필요한가? 그걸 절반 이하 300억 원을 다시 예산을 배정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를 비치면서 이 부분을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는 9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 그렇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대처 방안을 마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기억에 남고 또 최근에는 지금 그 소상공인을 위해서 선결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결제 운동이라고 하면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미리 결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이용해준 이런 착한 운동 캠페인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역시 천안시라든지 이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도 후보 시절에 공약을 몇 가지 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천안 지역에서 당선이 됐었던 이제 문진석 후보, 그다음에 박안주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정문 후보 이제 세 분 다 이제 전부 다 코로나에 따른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문진석 당선자부터 좀 살펴보면 가족 돌봄 휴가 이제 유급 전환을 이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가족 돌봄 휴가 같은 경우는 무급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유급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다음에 간이 과세 요 기준을 현행 이제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을 한다. 라는 것도 공약을 했었고, 뭐 천안 지역 화폐를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굳이 공약이라기보단 좀 빨리 시급히 이런 것도 좀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이제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천안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조기 집행 을 했었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제 감면 등 이제 지방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신속히 의결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중앙 정부의 이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역시나 이제 천안 지역 화폐를 한 1,000억 원까지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가장 좀 눈길을 끌었던 건 이제 이정문 이제 당선자인데요. 이정문 당선자는 아예 이제 코로나 공약을 별도로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어서 특별 공약? 예, 네. 특별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보면 이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을 하는 이제 네. 위상 및 역할을 대폭 강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의 지역본부를 이제 신설하고 검역소를 또 추가하는 방안.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의 이제 보건의료 전담 복수 차관제 신설. 그다음에 뭐 감염병 전문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보건의료 체계 전면 개편, 뭐 이런 상당히 좀 디테일한 공약들을 좀 많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다 실천하겠죠. 하셔야죠. 다른 지역 사례는 뭐가 있을까요? 좀 요거는 좀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정말 좋다라고 생각되는 거 대표적인 것만 좀 안내해 주시죠. 전북 전주시가 이제 최근에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 정부 지원금하고는 별개로 전주시, 그다음에 전북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지역은행이 이제 전북은행이 이제 서로 손을 잡고 네. 500억 원의 이제 특별 지원금을 이제 마련해서 이제 조건은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대출을 할 경우에 2억 원까지 업체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 협약을 맺었거든요. 근데 전주시가 이제 이자 차액을 보전을 해주고 전북은행은 이제 대출을 시행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기업 보증을 이제 해주는 건데요. 이제 시의 이자 차액 지원으로 이자는 0.1% 사실상 원금만 갚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금액적으로든 보든 아니면 이제 고용 창출 효과로 보든 이제 천안시도 이제 500억 규모의 이런 기금을 좀 조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나 알아봤는데요. 네. 그 순천시의 권분 운동이라고 해서 그게 좀 와닿더라고요. 권분? 네, 권분. 네. 그 조선 시대에 당시 이제 고을 수령이 부자들에게 이제 극빈자들을 도와줘라 이러면서 나눔 운동이거든요. 근데 사실상 순천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자발적 시민 운동으로 변했다. 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시민들이 1억 원 정도를 기부를 했거든요. 그 1억 원을 기부한 돈을 갖다가 그 자원봉사자들이 꾸러미를 만들어서 정말 극심한 빈곤층에게 나눠주는 이런 시민운동으로 발전했다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성 지원을 해주는 곳들도 있었잖아요. 정부 지원하고 별개로.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은 없다 보니까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러면서 비판적인 여론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복지 정책이라는 게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인데
그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편적 모든 사람에게 다 나눠졌던 거고 이 선별적은 이제 충남도라든지 선택을 했는데 우리 전국 228개 지자체 중에 경기도처럼 그 재난 기본소득으로 해서 주는 곳은 48곳. 나머지는 다 이 선별적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식으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도록 하는 게 충남도와 나머지 지자체들의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첨언을 하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지원금 자체가 정부가 이제 80%를 부담하고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20%를 부담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진행됐었던 게 이 지자체 분담금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을 다 못 받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조산모사 아닌 조산모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뭐 이런 부분은 좀 더 정확하게 저희 뭐 시민분들께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많은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천안 발행하기 전에도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사용을 하긴 했었는데 두 분도 사용하시나요?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급 이 기자님도? 받았고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이 사용하기 아, 때문에. 발급은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아, 제일 이상적인. 주로 어디다 써요, 그러면? 저는 뭐 편의점에서 좀 많이 쓰고 편의점. 저희는 물어봤더니 학원비 그리고 영화관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참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충전은 본인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충전도 알아서? 뭐 어차피 제 보수가 다 그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별 신경 안 씁니다. 저도 이제 지역 화폐를 뭐 많이 쓰는데 뭐 저는 뭐 식당에서도 많이 쓰고 마트나 이런 곳들은 안 하니까 여기 사용을 안 되니까 오히려 뭐 동네 슈퍼도 최근에 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지역 경제는 좀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쓰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좀 보이더라고요. 다른 지역과는 같이 섞어서 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천안 거는 그 모바일 화폐 기능은 지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근데 뭐 인근 세종 같은 경우는 휴대폰에 모바일 화폐가 돼서 이제 그 실물형 카드를 갖고 다니지 않아도 그것만 있으면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인근 청주 같은 경우는 이거 뭐 10,000원 단위인가요? 뭐 소액도 충전이 돼요. 근데 천안은 한 번에 5만 원, 10만 원 단위로만 충전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전통시장 같아서 5만 원, 10만 원 쓰려면 쓰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필요한 만큼만 충전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아쉽더라고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는 하니까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사용하면서 이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뭐 생활 환경이 저는 반경 자체가 다 천안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근데 혜택도 되게 좀 많이 있잖아요. 10% 캐시백이라는 그쵸. 이 네. 특별 혜택도 이제 7월 말까지 또 연장을 한다라고 하고 또 이제 규모도 더 크게 발행한다라고는 하는데 네, 뭐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이제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아직도 전통시장을 가면 카드를 내시면 안 받으시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네. 이 천안사랑 카드가 좀 활성화되면서 좀 전통시장에서도 좀 카드를 좀 받는 이런 문화가 좀 빨리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기회에. 예. 예. 지역 화폐가 결국은 천안사랑 카드인데 이 카드로 갖다 사용하는 되는 곳이 제가 알아보니까 주유소가 있더라고요. 주유소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사용하는 금액이 좀 크잖아요. 근데 다만 이 주유소 중에 본사 직영점, 그러니까 개인 또는 법인사를 제외한 이 본사 같은 경우는 본사에 사용하는 주유소는 이게 사용이 안 됩니다.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천안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카드 단말기 주소가 천안이 아닐 경우에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 주유소가 이곳이 천안사랑 카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알고 들어가느냐 그건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놀랬던 게 이 천안사랑 카드가 이런 데서 다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광고입니다, 광고. 아니, 근데 다만 그 백화점 내에 있는 또 이런 데서는 또 사용이 안 돼요. 맞아요. 여긴 되고 여긴 안 되고. 이런 백화점 내 부분은 좀 임대 매장들이 안 네. 되죠. 네. 이런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천안사랑 카드의 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아산과도 좀 연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천안사랑 카드를 아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아산의 지역화폐 역시 천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양 지자체가 노력을 하는데 그 결과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들은 소식인데 그게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네요. 예. 네. 아무튼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지역 경제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오늘의 구원투수 모셔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천안시의 김선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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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태 의원입니다. 키는 180, 몸무게는 85kg.
신발은 280mm, 아래체 플러스 B형입니다. 제가 들은 자기소개 중에는 가장 완벽한 자기소개지 않았나.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역구가 풍세, 광덕, 청룡동 맞으신가요? 네, 천안이 도농 복합 도시잖아요. 지역구도 도농 복합동입니다. 그러니까 청룡동, 광덕면, 풍세면인데 청룡동은 행정타운이 소재하고 있고요. 또 광덕은 천안의 유일한 청정 지역. 그다음에 풍세는 아주 풍요로운 농촌입니다. 오늘 이제 견제구 주제가 코로나19 지역 경제에 관한 내용인데 총선이 끝나고 첫 출연하는 정치인이라서 총선 얘기를 저희가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재보궐선거까지 포함해서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말 그대로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그런 선거 같아요. 특히 대면 선거 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네. 특별하게 유권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었고요. 힘들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이 어떤 압승을 거둔 거는 아마 이런 감염병을 극복하고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여당한테 큰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코로나 선거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안은 이제 국회의원 세석은 전부 다 이제 우리 민주당이 가져왔지만 네네. 정작 이제 천안시 전체를 아우르는 수장인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인 이제 박상도 시장이 당선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이번 이제 총선하고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다음 지방선거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실 텐데 또 2년 뒤엔 또 직접 또 지방선거 또 선수로 또 나오셔야 되잖아요. 네네네. 뭐 어떻게 좀 복잡한 마음이실 것 같은데 2022년 3월 달에 대통령 선거,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열릴 텐데 아무래도 그때 선거는 아마 이번 총선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180석 가까운 이런 압도적인 의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의 기대치는 훨씬 높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 여당이 훨씬 더 잘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곳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시장에 나온 만큼 기존 시장이 하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네네. 그 업무 보고 초기부터 이제 대형 사업인 삼거리 공원이라든지 그리고 일봉산 축구종합센터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력을 되게 피력을 했거든요. 그 민주당 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행정이라는 것이 이제 일관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님이 바뀌셨어도 기존의 행정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수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너무 다만 걱정인 것은 너무 이게 좀 성급하게 결정했을 때 또 이제 생길 수 있는 혼선들 이런 것들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어떤 그 신뢰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예,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구해보고 그게 타당하다면 당연히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정책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장이 마련돼야 된다. 수정과 보완은 필요하되 일관성은 갖자. 이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 정책이니까 항상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큰 틀에서의 변화가 생기면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해도 물론 큰 잘못이 있어서 있다 그러면은 바꾸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충분한 어떤 수기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돼야 된다. 정치 얘기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앞으로는 더 무거운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4차 대신 이제 대중교통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네네네. 다니셨잖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감축도 됐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 좀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는지요? 지금은 다 정상화됐고요. 예. 제가 작년 11월 달 정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차를 폐차를 시켰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대중교통을 체험해보자. 천안 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대중교통 문제하고 미세먼지. 대중교통을 한번 같이 체험하면서 시민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는 의미로 시작을 한 거고요. 코로나 때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운행이 확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데 그 승강장에서 떨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승강장에 바람막이라도 좀 잘 해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은 그 시트도 열선이 막 깔리거든요. 그렇게 해드리면은 훨씬 이제 좀 따뜻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것도 또 체험할 수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은 제가 반드시 바꿔낼 겁니다. 답은 늘 현장에 있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하면서 이렇게 그 대중교통과에다가 전화를 자주 해요. 이것 좀 바꿔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면 바로바로 네. 시정해 주세요. 하여튼 이 기회를 빌어서
대중교통과 직원분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위원님이 빨리 차를 사시기를. 이번 선거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님들 이제 전부 다 지역화폐 발행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 이제 거의 뭐 1,000억, 뭐 2,000억까지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아직 21대 국회가 이제 진행되지는 않지만 실제 발행 확대 뭐 시에서도 검토를 중인 걸로 알고 있지만 뭐 이어질 가능성, 뭐 어느 규모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 지역화폐는 천안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인천시 서구, 네. 또 전북 군산시, 뭐 경북 포항시 이런 곳에서 아주 왕성하게 발행이 되고 있고 또 그거로 인한 효과가 또 굉장히 크다는 게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70만인데 가입자가 거의 70만이에요,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군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뭐 GM대우 공장 폐쇄됐고 네. 또 뭐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컸잖아요. 그런데도 한 2천억 정도 발행을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은 크게 어려움 없이 잘 극복했다는 또 이런 결과도 있고요.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계속 지역화폐에 대한 발행은 더 늘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긍정적인 사인을 주신 걸로. 예. 네. 그리고 위원님이 저는 성경 지명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코로나 사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한참 전부터 지역화폐 확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셨잖아요. 네. 시정 질문에선가요? 네네. 하셨는데 잠깐 이제 발언 영상부터 좀 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죠. 네. 인구 55만의 포항시가 4천억 원을 발행하고 있는데 인구 70만을 바라보는 우리 시가 100억 원을 발행한다는 것이 본 의원은 너무나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아 보입니다. 우리 시의 시세나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최소한 우리 시도 2천억 원 정도는 발행하는 것이 맞다. 그럼 우리 시비는 한 4% 정도, 한 80억 정도가 되겠죠. 그전 2천억 원 발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리 그 지역화폐 발행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적은 비용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가 지역화폐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이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신 이유는 뭐고 또 저희가 적다고 얘기하시는 근거는 또 뭘까요? 지역화폐가 다른 지자체에서 아주 왕성하게 잘 활용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천안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작년에 10억 발행했었고 네. 올해 100억 발행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500억 더 발행해서 610억 정도가 올해 발행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610억이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610억은 시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 총량이 610억이라는 거고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이제 어떤 캐시백 10% 인센티브로 앞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부분. 그렇죠. 예. 이제 500억을 더 발행한다고 했을 때 500억에 대한 10%는 50억이잖아요. 그 50억에 대해서 또 시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네. 또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전에는 국비가 뭐 4, 도비가 3, 시비가 3, 4대 3대 3 이렇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 전 걸로 계산을 한다면 500억을 발행했을 때 시비는 한 15억 정도 네. 부담하면 500억이 발행이 되는 거고요. 지금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국비가 한 80%를 지원해 줍니다. 현재는. 네. 그러면 국비 80% 지원해 주고 나머지 20% 이걸 가지고 이제 그 20% 중에서 3은 도, 7은 시 이렇게 이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매칭 비율을 본다 그러면 시비는 한 7억 정도밖에는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600억 정도 발행을 500억 하는데, 발- 500억 500억 추가 발행하는 데 예, 예, 있어서 예, 예. 천안시가 부담하는 건 7억 7억 정도면 정도. 된다. 그 7억을 투자해서 500억이 지역에서 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정책이잖아요. 네. 사실 우리 시보다 규모가 더 작고 인구도 적은 포항시 한 55만 될 거예요. 거기가 한 4천억 발행했어요 작년에. 네. 4천억. 예.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10억, 100억, 아주 또 해서 500억 그런 거에 비해서 너무 이제 우리 너무 적다.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에 2천억 규모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금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어느 정도까지 늘려야 한다고 사실 생각하십니까? 제 입장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소한 2천억을 말씀드렸던 거고 2천억 발행했을 때 현재 가치 국비 80%가 내려온다 그러면 시비는 한 28억 정도면 됩니다. 그 28억 정도를 투입해서 2천억을 이제 우리 천안시에서 2천억이 이렇게 유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인 거고 작년에 저희가 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이 천안에 왔을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게 한 201건에
한 70억 정도를 감면해 줬어요. 네. 근데 지금 70억 정도를 만약에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쓴다 그러면 한 5천억 정도는 발행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화폐를. 그러면 5천억이면 100만 원짜리 일자리를 50만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을 일부러 그 정도 규모만 투자해도 엄청난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지역화폐 쓰는 거를 뭐 포항 가서 본 적은 없지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거기서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인센티브가 뭐 그런 지원금이 끝나더라도 자체 예산을 더 들여서 네네네. 10% 할인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자체 시비만 가지고 네. 국도비가 매칭이 다 끝나버리니까 네. 이제 더 이상 지원 못 받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겠다. 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지금 7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을 더 했지만 그 이유는 6%로 돌아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이후에도 좀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 갖고 계시겠네요. 저는 뭐 100%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국도비 지원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그럼 천안시도 분명히 이제 시비로 전부 다 이거를 재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가가지고서 이 비용이라든가 금액이 뭐 한 1,000억 아니면 2,000억 규모로 갔을 때 그때 천안시가 과연 이 재정을 전부 다 천안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혹시 있으셨는지요? 현재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80%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감염병 사태가 한참 더 갈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더 국비를 더 많이 따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먼저 선결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시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결국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이 천안에 와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지역에서 쓰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본다고 그러면은 사실 1,000억 발행해도 시비 다 해도 100억이에요. 100억 이렇게 10%. 투입해도 네. 10%다 시비 100억 부담해도 1,000억이 돈단 말이에요. 1,000억이 시에서. 그러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기업에다 투자하는 거 좀은 떼서 해도. 천안사랑카드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그만큼 좋은데 이게 과연 보편적으로 다 맞느냐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백화점 입점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가 천안 사업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역시 백화점에서 근무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천안 시민이에요. 하지만 이 천안사랑카드가 여기에서는 사용이 제한이 되거든요. 사용 제한 업소를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 쇼핑몰. 예를 들어 저희가 옷을 사더라도 뭐 쇼핑몰에서 가서 살 경우에는 이 천안 사업자라고 해도 이 천안 사랑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네, 하여튼 뭐 이 기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그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 소상공인이 근무하신 생태계가 대형마트라는 그런 공간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하고 또 같은 소상공인이지만 또 이렇게 일반 지역에서 일반 뭐 마을에서 또 이제 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대할 수는 없다. 처음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정책의 틀 내에서는 조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에서 근무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대형마트로 묶어서 규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다 시행이 되고 있고요. 충분히 그런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돼요. 그래서 저 의회 입장에서는 천안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를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개정을 하든지 해서 그런 분들을 이제 좀 함께 포함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밀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행정이 공무원이 바쁠수록 시민들이 편하다고 하니까 천안시 자체적으로 이제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을 이제 수립한 걸로 혹은 이제 수립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천안시에서는 비상대책반을 이렇게 바로 꾸려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중앙정부와 도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말고 네. 또 나름대로 어떤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천안 지역의 또 재정 예산들이 풀릴 수 있도록 그 예산 신속 집행의 범위를 좀 넓히는 네. 이런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특례 보증 지원 사업도 확대하고 네. 또 이자 지원도 또 늘려드리는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또 천안시 긴급 경영 안정자금을 또 이렇게 투입하는 이런 정책도 마련하고 있고 또 시 소유의 공유재산들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대부료라든가 임대료를 좀 이렇게 할인해주는 이런 뭐 정책들. 그다음에 또 민관이 아울러서 대금을 선결제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 어려우신 분 착한 소비 상인들을 위해서 네. 착한 소비자 운동을 함께 펼치고 있고 또 뭐 드라이브 스루 같은 걸 통해서 농수산물, 농축산물 등을 이렇게 소비 촉진을 계속 시도를 하고 있고요. 감면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있잖아요. 뭐 네네네. 지방세도 감면 있고 뭐 임대료도 지금 어느 정도 법적으로 해서 감면을 받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자꾸 쌓이다 보면 이 천안시 이 세수의 확보에 좀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지금은 뭐 위기 상황이니까요. 아무래도 뭐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당장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빨리 그런 어떤 재정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앞으로 더 크게 생길지 모르는 어떤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을 풀어서 그걸 또 쓰고 그래서 이런 뭐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 장사가 돼야 그렇죠, 또 시에 세금을 내고 그렇죠. 그것도 정책을 또 짤 수 있는 거니까. 마중물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돌릴 수 있게끔. 오늘 녹화가 굉장히 좀 빨리 흘러갔는데요. 의원님 오늘 말씀 중에 이건 좀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얘기나 시청자, 시민 여러분들께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역화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천안만의 어떤 특별한 상황인데요. 네. 통계를 보면 인구 5천만 국가에 필요한 대형마트가 몇 개냐. 네. 인구 20만에 한 개 정도를 봅니다. 20만에 하나요? 예.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250개 정도가 맞겠죠. 네. 그러니까 천안은 67만 인구를 보면 이제 3개, 4개가 적당합니다. 네. 근데 지금 백화점 2개를 빼놓고도 대형마트가 13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안의 자영업자들이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온라인 쇼핑 네.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어떤 대안이 없으면은 천안의 자영업자들은 힘들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네. 그 대안이 바로 지역화폐다. 이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거고요. 네. 자영업자들 찾아가서 직접 소비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효과는 굉장히 크고 우리 돈의 역의 유출은 굉장히 줄어들 거다. 그만큼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얼마나 고통이 크십니까? 천안시와 천안시의회는 감염병 19 사태가 지역 경제 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극복 과정에서 세계의 모범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충청남도, 천안시의회를 믿고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지역화폐 전도사를 모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데요. 자발적인 기부와 착한 소비 운동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SK 브로드밴드 IPTV 가입자들도 시사 토크 견제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VOD 서비스 지역 채널 다시 보기에 들어가면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견제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